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하나 지금 첨예한 사안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기록물 폐기 지시 의혹도 제시된 상태고요. 먼저 새누리당 박성규 대변인 처음 의혹을 제기한 정문원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 때 청와대 비서관이셨더라고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죠. 저하고 같이 청와대 대변인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가 다 아는 대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NLL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까지 충돌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치열한 충돌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의 젊은 놈들이 많이 숨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거기서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제 며칠 있으면은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던 날도 곧 다가오죠. 한순간의 평화가 전쟁의 공포로 변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NLL에 대한 지도자의 안보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어떤 문제를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면 남북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통령을 선택해야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보관의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대화록을 공개해서 사실관계를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의 입장도 뭐 들어보죠. 뭐 사실 저 문제될 게 없으면은 뭐 그 대화록 열람을 이제 뭐 추진하거나 뭐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 청와대에서는 자기들이 이번에 이제 임기를 시작할 때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고 그런 문건은 없더라. 이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에 넘어가 있다고 다들 모든 다른 분들은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정문원 의원은 뭘 보신 거죠? 청와대 들어가서 그럼 보신 것 같은데 뭘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것은 허위 문건이거나 가짜 대화록이거나 아니면 그냥 수준 낮은 정보지 짜집기한 정도로 보시고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이렇게 정치인이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장담하고 의혹을 제기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양국 국가 정상들 간의 대화록을 다 공개해야 됩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 독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직 기다려달라. 아주 그냥 세간에 화제가 됐던 발언인데 그게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화록 한번 할까요? 제가 정치 생명을 걸 테니까. 중요한 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대선 국면에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색깔론, 신색깔론, 신북풍장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정문원 의원이 정치 생명을 걸기 이전에 자기가 그냥 본 거를 공개하시면 돼요. 뭐 어려울 것도 아닙니다. 괜히 그 헌법 개정에 준하는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 얻어가면서 복잡하게 하실 거 없이 본인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공개하시면 되고 그것 다음에 열람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를 지금 새누리당과 정문원은 보여주고 계세요. 네. 예, 우선 제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시청자 여러분께 미안하고 민망합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가야 하는데 이 문제 이렇게 오래 매달려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고 민망합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도 참 창피해요.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 방법이 간단합니다. 이미 그렇죠. 국정원이 공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국정원에 대화록이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 있어요. 정문원 의원은 그렇죠. 봤어요.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봤다고 얘기했는데 그 자료까지 가지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료가 있는 것을 국정원에 있다는 걸 여야에서 다 같이 확인했어요. 그럼 열어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새누리당이 반성해야죠. 잘못했다고 속고대지 해야죠. 정말로 있었다면 정말 있었다면은 그거 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이미 물어보셨어요. 제 얘기를 어떻게 들어보시고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석고대지의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말의 꼬리를 잡으시면 곤란하고요. 자, 보세요. 잡으시던 분. 자, 이거 보세요. 정상 간의 대화록이 공개되는 거 그거 관리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한 일도 경험을 했어요. 언젠지 아시죠? 2003년도 참여정부 처음 출범하고 나서 대북 송금 특검이라는 걸 합니다. 그때 대북 송금 특검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을 위한 뒷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정상회담에서 관계된 모든 자료들까지 다 특검에서 조사를 했던 일입니다. 그때
국민의 정부, DJ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죠. 참여정부와 굉장히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특검을 했어요. 그때 그 특검과 비교한다면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열어보면 돼요. 열어보고 나서 판단하게 하면 돼요. 근데 세상에 그런 것까지 다 결정하고 했던 참여정부에서 그렇게 했던 그런 경험과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제일 우려스러워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저런 이제 태도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50일 남아있죠. 그럴 때 선거 전략적으로 이런 국가의 외교 안보상의 중대한 문제들을 선거 쟁점으로 끌어들여서 가려고 한다. 그리고 근거 없이 양국 간의 대화력을 열어보라고 한다. 이미 이 법을 만들 때 새누리당 측에서도 합의했었던 이유는 그 중대한 외교 안보상의 중대한 기록들에 대해서 적어도 15년, 30년간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다 혹은 이것이 뭔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에 석고대조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면서 그 부분을 화자하고만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독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를 누군가가 정치생명을 그럼 공개해야 됩니까? 미국의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다 갖다 바쳤다라고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다 공개할까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맞습니까? 옳다고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특검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여당이 근거가 불분명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더 삼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안보를 중요시하시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으로 바다가 뚫리고 연평도 포격으로 육지가 뚫리고 이제는 철책선 돌파를 통해서 내무반이 뚫렸습니다. 최악의 안보 무능 정권이 이전에 NLL을 사수하고 그리고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던 민주정부 10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는 것이 선거용 정쟁입니다. 짧게 답할 기회를 주실까요? 짧게 답하겠습니다. 예. 자, 또 이명박 정부까지 끌고 들어가시는군요.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정부 때 뭔가 보셨다면서요? 보세요. 정문원 의원이. 자, 보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제 얘기를 하면은 저도 좀 얘기를 할게요. 네. 그죠? 예. 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떤 것도 절대적인 건 없을 겁니다. 제가 대북 송금 특검을 얘기한 건 그거예요. 이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때는 했었어요. 특검까지 임명을 해서.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명박 정부가 안보무능 정권, 저 철책 너머는 뚫렸다? 그 당연히 문책 받아야죠. 당연히 심각한 얘기예요. 천안함 문제, 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면 근원을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교육이 진행이 됐어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 형제국이지 우리가 같이 대적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가 됐어요. 군이 계급이 생명인 군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교육시키는 것이 좀 어렵게 됐어요. 이런 문제들이 어느 시대에 진행이 됐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아무도 문책당하지 않았군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이전 정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이명박 할게요. 정부 대단한 지금 그 대화록 열람 얘기하다가 조금 이제 점에서 약간 좀 확장이 됐는데 대화록 열람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도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궁금한 게 정문원 의원이 이제 비서관으로 있을 때 이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꼭 여야 합의로만 이게 공개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 또 다른 곳에 국정원에 있는 거는 합의가 없다. 대화록 자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정상 간의 대화록은 쉽게 볼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장치를 세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조건으로 그렇게 좀. 그럼 정문원 의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예? 정문원 의원은 뭘 본 겁니까? 제가 정문원 의원이 본 것을 뭐라고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문원 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청와대에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지금 얘기하신 게 사실이면 정문원 의원은 그 정상회담 대화록을 볼 수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비서관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봤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비서관?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법을 어기고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그거를 강압적으로나 혹은 불법적으로 봤다는 얘기잖아요.
봤다는 그거요? 얘기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청와대는 그런가요? 봤다 그랬죠. 이렇게 드릴게요. 청와대 생활 안 해보셨죠? 아니, 그죠? 아니, 제가 뭐 불법이잖아요. 안 그거. 해보셨죠? 말씀하신 좀 불법이 불법이죠.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에서 절대적인 이미 기준은 없어요. 저 대통령 기록관에다 넘어간 거를 봤다고 잠깐만요. 얘기하시는 네, 거는 자, 박성기 대변인. 보세요. 큰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도 반드시 절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비서관 했어요. 아니, 법치는- 저도 비서관이지만은 법치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아니, 것이 그럼 청와대에서 법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명박 정부는? 제가 우리 박용진 대변인하고는 얘기를 잘 못하겠군요. 아니, 예. 사실관계는 확인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봤다면서요. 어떤 걸 봤다는 그렇죠. 건지 뭐 설명 가능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본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정문원 의원이 봤다는 거예요. 예. 정문원이 봤다고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지금 얘기는 내가 자꾸 박용진 의원의 얘기, 대변인의 얘기에 자꾸 다 대답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데, 자, 비서관 이상 볼 수 없게 돼 있다고 하는 것 아마 청와대 내규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법으로 그런 것들까지도 상황에 따라서는 저요. 일개 비서관밖에 안 됐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도 갈 수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예. 아셨죠? 그거하고 다르죠. 예. 대통령 기록에 관련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엄격하게 대통령 외에 네다섯 명 정도만 그 기록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 열람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정문원 의원이 지금 불법적으로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그리고 이것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얘기를 하셨어요. 박성기 제가 지금 우리 옳지 않아요. 박용진 거기에 대한 뭐 대변인과 발을 듣고 다른 질문을 박용진 하겠습니다. 대변인과 두 번 지금 토론에서 마주하는데 아니, 자, 사실관계를 이렇게 할게요. 확인하고자 하는 자, 겁니다. 사실관. 자, 우리 곁까지 가지 말자고요. 지금 얘기는 다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화록을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 가자는 것이에요. 예,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다시 어디까지 돌아가야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정문원 의원이 뭔가를 예. 뭔가를 예. 봤다고 예.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정상회담 대화록인지는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짜 대화록을 봤거나 아니면 저질 정보지를 짜집기한 유령 문건을 받겠구나, 헛개비를 보고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참 안 됐다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법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청와대 생활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뭐 본인이 해야 될 것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고요. 그렇게 하세요. 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예, 이거 참 새누리당은 이제 NLL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도 이제 명확한 예. 입장 표명을 이제 요구를 해놨는데요.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안보관과 이제 직결돼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이신가요? 예, 아까 제가 NLL 문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NLL은 가장 충돌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저 부분에 있어서 안보에 관한 분명한 입장은 지도자로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민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안철수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NLL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게 밝혀서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계속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를 이제 끝으로 좀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박용진 대변인 현재 기류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할 가능성은 이제 낮아 보이는데 단일화에 대한 교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흔히들 뭔가 논의가 물밑에서 되고 있겠지 하는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가는 정도의 이제 문답인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이제 어쨌거나 어제 안철수 후보가 새누리당 정부가 연장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고 저희로서는 정권 교체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정치적 바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다 하겠다. 지금은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약간 이제 주춤하고 몸을 좀 뒤로 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정권 교체에 대한 공감을 어제 크게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같이 논의를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우선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단일화라 함은 정치적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이 또 정치적인 기반도 같은 사람들이 공동 목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합하는 것이 아마 단일화일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는 별로 그런 것 보이지 않아요. 단 하나가 보여요.
어떻게 하든지 박근혜 후보를 좀 이겨갔으면 좋겠다. 그게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단일화라고 하는 용어가 잘못됐고 아마 그리 시도된다면은 국민 기만적 일방 사퇴가 될 겁니다. 야합을 기반으로 하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등장한 배경은 뭐냐면 현 정치에 대한 실망이에요. 정치 좀 바꿔줘라. 그리고 정치를 바꾸어 달라는 국민의 강한 기대가 안철수 후보의 존재 이유이면서 지금까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뭔가 해보겠다? 본인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국민을 우롱하는 자기 배신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요. 각각의 정책과 각각의 비전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좀 해주신 게 있더군요. 예. 반부패 대책 공약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셨어요. 앞으로 이 나라에서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 뽑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 5대 범죄를 적시합니다. 5대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직을 진입할 수 없도록 아예 차단해버리겠다. 그 5대 범죄 속에 부동산 투기가 들어가고 세금 탈루가 들어가고 위장 전입이 들어가고 병역 비리가 들어가고 논문 표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문재인 후보가 이 본인의 공약만 제대로 실천한다고 하면은 예. 단일화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5대 범죄 얘기하셨으니까 주로 이명박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인사청문회에 걸려서 들었던 게 다 이거죠. 그래서 뭐 그거를 언급하시는 건 별로 적절치 않으신 것 같고요. 야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야합의 뭐 대명사가 새누리당의 법적 정통성을 잇고 있는 3당 야합 아닙니까? 민자당 창당의 뭐 그 화려함을 그때 보여줬죠. 지역구도 정치 고착화를 이뤄냈고요. 오늘 또 뭐 선진당하고 합당하실 것 같은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정치 쇄신이 선진당과의 합당이냐,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얘기하신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인재 의원과 함께하는 거냐, 이제 이거는 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가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다른 건 몰라도 정권 교체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대단히 큰 공감대인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 반 동안 보여준 것들에 대해서 지긋지긋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는 좀 잘할 줄 알았더니 최악의 무능을 보여줬고, 경제는 좀 잘할 줄 알았더니 양극화를 끝간데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보다 더 할 것 같은, 측근비리 하면 이명박 정부 아닙니까? 근데 정권도 잡기 전에 벌써 측근비리가 그냥 포도활송이 달린 것처럼 주렁주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다시 연장돼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치적 목표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야권의 후보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야말로 야합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정책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선택은 이회창 후보도 보였었던 일이고요. 또 이전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제도에서는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 세력들 간의 연대와 연합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야합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정치문법의 ABC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짤막하게 좀 답을 드릴게요. 과거 3당 합당, DJ 피연합, 이회창 총재와 관련된 얘기,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런 것들 극복하고 정치 발전 좀 시켜보자고 이번 대선에도 뛰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동안 정치적 지향점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단지 이기겠다는 목적으로 단일화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지, 자, 가까이 볼게요. 광노현 교육감 단일화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금 맡고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현으로 대표되는 정말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국민에게 정치 발전에 대한 절망감을 안겨줬고, 그리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향점이 다른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는 단일화가 이 경험을 보면서도 우리가 또 해야 한다면 그거야말로 좀 단일화를 넘어서 아닌가. 네. 선진당과의 합당은 그러면 선진당의 정책과 공약 그동안의 얘기를 공감하시는 거죠? 선진당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자, 여기서. 공감하시니까 후보 단일화를 넘어서서 아예 합당까지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좀 이렇게 수렴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도 두 분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대선판의 상황을
조금 가늠케 하는 그런 토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박선규 대변인,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